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도전동기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도전동기 이론은 모두 슬립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슬립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유도전동기 이론을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슬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도전동기 이론에 앞서 회전자와 고정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 그려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고정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고정자는 무엇을 만드나요? 바로 회전자계를 만듭니다. 얘를 그냥 회전자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 회전자계의 속도를 동기속도라고 하죠. 동기속도. NS입니다. 식은 P분의 120F 분당 회전수죠. RPM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고정자 안에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회전자도 분명히 고정자의 회전자계에 의해서 유도돼서 회전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얘를 회전자의 속도를 제가 n이라고 보겠습니다. RPM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어떻다?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n의 값은 ns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동기 속도가 예를 들면 ns가 분당 10바퀴를 돈다라고 보겠어요. 근데 이 회전자는 분당 9바퀴를 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얘는 10바퀴를 돌고 얘는 9바퀴를 돈다. 그럼 이 한 바퀴가 덜 돈 거죠, 회전자는. 회전자는 동기 속도보다 한 바퀴가 덜 돈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바퀴가 미끄러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바퀴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다를 우리는 영어로 왜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바퀴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쵸? 한 바퀴가. 자, 이때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립에 대해서 한번 보자. 슬립은 S라고 씁니다. 슬립. 자, 이 슬립을 얘기하기에 앞서 슬립 속도라는 게 있죠. 슬립 속도. 슬립 속도.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상대 속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한 바퀴가 미끄러졌어요. 한 바퀴는 어떻게 나온 거죠? 10에서 9를 뺀 거예요. 그게 바로 슬립 속도, 상대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상대 속도 이거를 뭐라고 한다? 슬립 속도라고 해요. 그럼 얘를 식을 써보면 슬립 속도를 제가 N, S, LIP 이렇게 써볼게요. 슬립 속도는 동기 속도에서 회전자의 속도를 뺀 것이 슬립 속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구나. 두 번째. 그러면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백분율 또는 단위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가 기본인 거죠. 회전자의 속도 분의 이 슬립 속도의 비율이에요. 이걸 우리는 슬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동기 속도 ns 분의 슬립 속도는 뭐 ns-n이죠. 그래서 ns-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이게 바로 슬립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백분율인 거고 그냥 두면 피우법인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ns-n은 s의 ns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맞나요? ns-n은 s의 ns. 그러면 슬립 속도 n 슬립은
S, NS 이렇게 쓸 수 있다니. 아, 얘는 S에 NS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아,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세 번째. 회전자 속도를 보겠습니다. 회전자 속도. N은 그럼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쓰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오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NS 마이너스 S에 N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NS를 묶으면 1-S에 NS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1-S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라고 쓸 수 있잖아요. RPM.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립에 대한 식을 가지고 제가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분명히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NS-N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회전자 속도가 0일 때고요. 여기는 회전자 속도가 동기속도일 때고요. 여기는 회전자 속도가 동기속도의 2배일 때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회전자의 속도가 마이너스 NS일 때라고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슬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전자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지시죠, 정지시. 그죠? 회전자 속도가 0이라는 건 회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지시예요. N 넣어볼게요. N에다가 0 넣어볼게요. 그럼 NS분의 NS 맞아요? NS분의 여기다 N에다가 0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NS분의 NS니까 그러니까 슬립 S는 1 이렇게 돼요. 맞죠? 자,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로 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회전자의 속도와 동기 속도가 같으면 미끄러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슬립이 없는 거라고요. 0 되겠죠. 여기다 NS 넣게 되면 NS 빼기 NS는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립이 0 된다고요. 0. 자, 근데 여기에서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 속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NS를 넣게 되면 여기 뭐가 돼? 위에는 마이너스 NS가 되잖아요. NS분의 마이너스 NS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 S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반대로 회전자에다가 마이너스 NS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NS를 넣게 되면 여기가 위에가 2NS가 돼요. 그러니까 S가 2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는 회전자의 속도가 0에서 NS까지 운전하는 거잖아요. 이 구간은 뭘로 운전이 되는 거냐면 전동기로 운전이 되는 거예요. 전동기로. 근데 여기 볼게요. NS 이퀄 ENS. 회전자의 속도가 회전 자개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공급되는 전압보다 회전자가 더 빠르다. 이거 뭐예요? 회전체가 더 빨라요. 만든 것보다. 발전기인 거죠. 이 구간은 이 유도 전동기가 발전기로 운전하는 구간이에요. 즉 슬립이 0보다 작은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발전기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회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돌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죠? 반대로 역회전인 거죠. 여긴 역회전하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역회전 왜 하는 거죠? 제동하려고. 제동기로 급제동 시 역회전 하잖아요. 제동기 구간에서의 슬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립에 대한 공식도 아셔야 되지만
각각 구간별로 얘가 무엇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립 주파수. 슬립 주파수를 볼게요. 여러분들 고정자에서 고정자, 여기가 고정자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변압기 1차 측과 같은 거죠. 1차 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전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얘를? 얘는 회전자는 얘를 뭐라고 할까요? 2차 측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그러면 이 고정자는 분명히 동기속도로 돈다라고 했어요. 1차 측은. 근데 동기속도 NS는 분명히 P분의 120F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고정자의 회전자의 속도잖아요. 그럼 얘를 F1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이렇게. 주파수. 즉 고정자 주파수, 1차 측 주파수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주파수에 관한 식으로 F1은 120분의 그죠? P N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이게 고정자 주파수예요. 그러면 2차 주파수 F2를 볼게요. F2는 얘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슬립 주파수라고 할까요? 슬립 주파수. 다른 말로 2차 주파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얘는 120분의 P. 여기 뭐 쓰면 돼요? 슬립 주파수니까 여기는 슬립 속도. N 슬립 이거잖아요. 근데 이 슬립 주파수는 뭐죠? S의 NS 상대 속도잖아요. 120F의 S의 NS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보니까 얘를 비교해 보면 120 P인데요, 그죠? 잘못 썼네요. 비교해 보면 120 피부 NS, 120 P NS, 요 S 배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F2라는 애는 2차 주파수는 요거에 S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SF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자 고정자가 얘가 10바퀴예요. 회전자는 얘는 9바퀴예요. 초당 얘는 10바퀴 돌고 얘는 9바퀴 돌아요. 그러면 얘는 10Hz예요. 그렇죠? 슬립 한번 구해볼까요? 슬립 S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하면 0.1 나와요. 그럼 얘의 주파수는 SF1이니까 0.1 곱하기 10 하면 얘가 1Hz가 돼요. 얘가 F1이 되는 거고 얘가 F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슬립 주파수, 다른 말로 2차 주파수. 그래서 2차 주파수는 F2는 SF1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도기전력입니다. 유도기전력. 두 번째, 유도기전력. 자, 이 유도기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등가이로를 한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도전동기의 등가이로는 변압기랑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변압기와 같이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자 회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에 전압을 공급 전압 V1 이렇게 적어보고 1차 측에는 1차 측 권선의 저항 R1, 1차 측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 X1이 있겠고 1차 측에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 E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2차 측에는 2차 측에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 E2라는 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2차 측에 권선의 저항 R2, 누설 리액턴스 X2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변압기에서는 여러분들, 변압기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변압기에서는. 근데 유도전동기는 여기가 부하가 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2차 측을 단락했다고. 권선형 유도전동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단락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가 돼 있다? 단락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다 지금 제가 등가회로 얘기하는 건 다 한상분입니다. 한상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삼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다 세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한상분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에서 자, 이런 회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완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완은 4점 여러분들 변압기에서 배운 거 4.44 F1 N1은 코일의 감밀에서 자속 파이 M 곱하기 KW1 여기서 KW라고 하는 것은 권선 계수예요. 공극 내에 자속의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 권선 계수 KW1 이렇게 돼요. 그럼 E2는 똑같이 4.44 F2 2차 측 N2 파이 M KW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쓸 수 있겠죠? 4.44 FN 파이 M KW 권선계수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전압비를 적어보겠습니다. 전압비라고 하는 것은 E2분의 E1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4.44 F2 N2 파이 M KW2 여기도 4.44 F1 N1 파이 M KW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약분 한번 해볼까요? 얘를 약분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KW1, KW2 그냥 권선계수인데 어떤 상수값이잖아요. 그죠? 같다라고 볼까요? 우리가 얘기하기 편하도록 그냥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파이 M, 파이 2도 그냥 같다라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수값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E2분의 E1은 자, 여기 보면 N2분의 N1은 얘는 뭐라고 할까요? 권수비죠, 권수비. 권수비 A 곱하기 F2분의 F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F2분의 F1.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권수비 A에 F2라고 하는 것은 SF1이라고 했죠. 우리 슬립 주파수 했을 때. F1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F1, F1을 없애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E2분의 E1은 여기는 S만 남네요.
S분의 A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까요? S분의 1 이렇게 적어보죠. 권수비도 같다라고 볼게요. 우리가 해석하기 편하도록 여기 해석하기 편한데 A를 권수비를 그냥 1로 보자 이거예요. 그냥 감균 횟수가 같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왜? 해석하기 편하도록. 우리가 자세하게 뭘 계산할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하기 위한 거니까. 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분의 2원은 S분의 1이구나.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같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오는 거죠. 2는 S2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 식이 나와요. 이 식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F2는 SF1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회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1차 측은 자기 회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R1, X1, E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E2, R2, X2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유도 전동기가 정, 지, 시라고 하면 슬립이 얼마죠? 1이에요. 슬립이 이제 정지시, n의 값이 0일 때 슬립이 0이라고, 1이라고, 1. 아, 그럼 정지시 E2는 E1과 같은 거고요. F2는 F1과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E2, E1, F1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운전시, 그러니까 슬립 S로 운전시를 하게 되면 얘는 E2는 이거 두 배인 거죠. SE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F2는 SF1 이렇게 된다고요. 아, 그럼 운전 중에는 자, X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S 함수잖아요. 얘가 S 이렇게 되죠. 왜? 여러분들 E, 파이, F, L이잖아요. X가 주파수 함수니까 얘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SX가 돼요. 그럼 얘는 SE2가 된다고요. E2는 E1, SE1.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정지시 제가 2차 전압을 E2라고 해볼게요. 그럼 운전시 2차 전압을 E2 다시라고 써볼게요. 운전시 2차 전압을 E2 다시는 얘는 뭐 SE1이란 말이에요. 얘는 E1이잖아요. 그럼 E1 대신에 E2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즉 운전시 2차 전압은 정지시 2차 전압의 S배가 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시 2차 전압은 정지시 2차 전압의 S배가 된다고 해요. S배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압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등가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가회로인데 이 등가회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등가회로.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얘가 이제 등가회로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1차 측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자회로 이렇게 있겠죠. 1차 권선 저항, 1차 누설 리액턴스에서 얘를 이렇게 1차 측으로 환산할 거예요. 우리 변압기에서도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잖아요. 환산할 거예요. 자, 얘는 운전시고 정지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정지시면 이렇게 돼요. 정지시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정지시면 E1과 E2가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R2, 여기에 X2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다시 이렇게 써본다. 얘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여러분들 변압기에서 했었던 뭐 A는 루트 뭐 G2분의 뭐 G1 요거에 의해서 G1은 뭐 A의 제곱 G2 뭐 이게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지금 이 회로는 정지시. 정지시예요, 정지시. 그럼 얘를 운전시로 한번 바꿔볼까요? 등가회로를. 얘는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얘는 1차 측은 동일하고요. R1, X1. 1차 측으로 환산하면 이제 얘가 뭐가 돼요? S배가 되잖아요. 여기는 R2 다시. 그죠? 여기의 전압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SE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SX2 다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운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지시와 운전시가 어때요? 달라져. S배가 되니까. 저항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때 R2 다시 X2 다시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의 값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그럼 네 번째, 이걸 가지고 2차 전류를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류. 2차 전류. 인가요?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요 2차 회로를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여기가 E2예요. 여기는 R2고요. 여기는 X2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정지시예요.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지 않다. 정지시. 그리고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2라고 보겠습니다. 정지시. I2. 그러면 여기서 I2 한번 구해볼까요, 제가? I2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잖아요. 그 임피던스는 뭐예요?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요. 루트 R2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분의
E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지시 이렇게. 얘가 2차 전류예요. 루트 R2의 제곱 더하기 X2의 E2. 맞죠? 그럼 여러분들 역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역류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잖아요. 임피던스.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에 R2. 얘가 역률이죠. 2차 역률. 얘가 2차 얘기니까 뭐 코사인 세타 2라고 적어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얘가 운전을 한다라고 볼게요.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운전하게 되면 얘는 분명히 뭐가 된다고요? SE2가 된다고요. 여기가 SE2. 그리고 얘는 R2. 얘는 S 함수잖아요. 얘도 주파수 함수이기 때문에 XS2 이렇게 된다고요. S2.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뭐 언제? 운전 시. 자, 그럼 얘 이때 2차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흐르는 게 이제 2차 전류 I2가 되겠죠. 는 이제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루트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제곱 분의 SE2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역률도 한번 볼까요? 코사인 세타 2는 루트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제곱분의 R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요 식에서 위아래 똑같이 제가 S로 한번 나눠 볼게요.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S로 나눈다. 그럼 얘를 똑같이 S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S로, 위에 거 S 나누면 여긴 E2가 되고요. 위아래 똑같은 값으로 나눠도 식은 변함이 없으니까. 얘 S로 나누면 루트 S분의 R2가 돼요. 제곱 플러스 얘 S로 나누면 X2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E2, 여기가 SR2, 여기가 X2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운전시.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식을 볼게요.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을 R2 플러스 R이다 라고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S분의 R2라고 하는 걸 R2 플러스 R로 정의하겠대요. 그럼 얘는 R은 R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얘 넘기면 되겠네. S에 R2 마이너스 R2가 되고요. 얘를 다시 묶게 되면 S에 1 마이너스 S의 R2 이렇게 돼요. 그럼 얘 식을 내가 S의 R2라고 하는 걸 R2 플러스 R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루트 S의 R2 대신에 R2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분의 E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이것을 회로를 이거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E2. R2 플러스 R이란 말이에요. R2 플러스 R이니까 직렬로 되어 있는 거죠. R. 여기는 X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도 똑같이 운전시.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 R이 S의 1-S의 R2랑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다시 정지시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면 얘는 정지시. 여기가 E2였고요. 여기는 R2였고 여기는 X2였어요. 그렇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랑 비교를 해보면 뭐만 달라진 거예요? 요것만 달라진 거잖아요. 요게 뭐가 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얘는 정지시니까 얘는 출력이 0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출력이 0이었어요. 근데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출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R이 뭐냐면 출력에 대응되는 저항을 의미해요. 보다 출력에 대응하는 저항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회로를 잘 기억하셔. 운전시 요 회로를 잘 기억하셔라. 요 회로를 잘 어떻게 해라? 기억하셔라. 자, 그 다음에 전력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전력의 변화. 전력의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회로가 중요합니다. 5번째 전력의 변화. 아까 그렸던 것을 2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E2, 여기는 S분의 R2, 여기는 X2. 그리고 또 하나 R2, X2, R은 S의 1-S의 R2예요. 그렇죠? 여기는 E2. 얘랑 얘 2개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지금. 얘랑은 같은 거다. 그리고 얘가 지금 뭐예요? 운전시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이에요. 첫 번째 2차 동선을 볼게요. 동선은 뭐예요? 구리에서 발생하는 전력. 요거네, 요거. 여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이라고요. 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I제곱 R이잖아요. I제곱 R. 그래서 2차 동선은 우리는 PC2라고 하고 I2의 제곱 R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다? 여기에서의 전력을 우리는 2차 동선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뭐예요?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 뭐라고요? 출력. 즉 전기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는 출력. 그래서 얘를 기계적 출력이다라고 해요. 얘를 뭐 P 제로다라고 써보겠습니다. I2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S의 1-S의 R2예요. R2라고 하는 건 회전자 저항입니다. I2 제곱에 R2에 S의 1-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2차 입력을 한번 볼게요. 2차 입력은 P2라고 해요. P2.
2차 입력은 2차 동선과 2차 기계의 출력을 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합친 게 여기에 들어오는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2차 측에. 즉 회전자 전력. 얘를 2차 입력.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극 전력이다라고도 해요. 공극의 전력. 얘는 얘랑 뭐 한 거라고요? 더한 거다 이거예요. 얘와 얘를 더한 거다. PC2 플러스 P0 이렇게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보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 얘랑 더한 게 뭐죠? 바로 얘예요. 그렇잖아요. 얘에서의 전력이잖아요. 즉 얘는 I2의 제곱에 SR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식을 약간 변형을 해볼게요. 얘는 PC2가 I2 제곱 R2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I2 제곱 R2 이게 이만큼 있네요. 이렇게. 얘는 S분의 PC2구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I 제곱의 R2, I제곱의 R2가 S의 PC2라고 쓸 수 있다고. 그쵸?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제가 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동선. PC2는 요건데 요 식에 의해서 PC2는 SPT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2차 입력의 S배가 2차 동선이라고요. 두 번째, 기계적 출력. P0는 P2에서 PC2를 뺀 것과 같잖아요. 그죠? 전체 2차 입력에서 동선을 빼면 얘가 기계적인 출력이잖아요. 얘는 P2 빼기 얘는 뭐예요? PC2가 SP2잖아요. 얘는 1-S의 P2라고도 쓸 수 있구나. 뭐가 기계적인 출력이 1-S의 P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세 번째, 2차 입력, 공극 전력. P2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PC2 플러스 P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P2 대 P0 대 PC2라고 할까요? PC2 대 P0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P2 대 PC2가 뭐죠? SP2 대 P0는 1-S의 P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P2를 다 약분해 볼게요. P2. 그러니까 얘는 1 대 S 대 1-S로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한 가지 더. 네 번째. 2차 효율. 2차 효율. 이타2는 효율이 뭐죠? 입력분의 출력. P2분의 P0라고요. 그럼 얘는 P2분의 얘가 1-S P2잖아요. 얘가 2차 효율은 1-S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볼게요. 여러분 회전자 속도 n이 뭐죠? 1-S NS예요.
그럼 얘를 1-s에 대한 식으로 쓰면 ns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 번 더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더. 자, 아까 등가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었어요. 좀 더 위에다 그릴까요? 자, 등가열을 그려보면 여기에 분명히 여자 회로가 이렇게 있고요. 있죠? 이렇게. 그리고 1차 권선. 리액턴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완. 그다음에 이렇게 얘는 R이라고 했고요. 얘는 R2라고 했고요. 여기는 X2라고 했어요. 맞죠? 이트. 운전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력이 뭐가 있을까요? 1차 입력이 있겠죠. 1차 입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뭐가 있어요, 이거? 철손이 있겠네. 빠져나가는 거, 철손. 근데 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차 측에 있는 거죠. 1차 철손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빠져나가네요. 1차 동손. 빠져나가겠네. 그러면 1차 입력에서 1차 철손, 1차 동손을 빼고 난 나머지가 2차로 가는 거잖아요. 얘가 뭐예요? 2차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2차 입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공극전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공극이잖아요.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 공극전력. 그럼 공극전력에서 얘 빠져나가겠네요. 2차 동손. 맞네요? 얘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 회전을 할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의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기계적 출력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출력. 얘를 제가 P0라고 써볼게요. 근데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풍손, 바람에 의한 손실, 베어링에 의한 마찰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합쳐서 기계손이다라고 해요. 기계손을 제가 PM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최종 출력이 된다고요.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1차 입력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얘를 제가 편의상 P1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가요. 뭐가? 1차 철손과 1차 동손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입력. 얘를 다른 말로 공극 전력. 얘를 P2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뭐가 빠져나가요? 바로 2차 동손이 빠져나가요. 2차 동손을 우리 뭐 PC2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머지가 기계적인 출력. 여기 되는 거죠. 얘를 우리는 P0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기계손이 빠져나가요. 뭐 마찰손이라든가 풍손이라든가 PM이라고 쓰죠. 최종적으로 얘가 최종 출력이 되는 거예요. 최종 출력을 그냥 P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2차 효율이 뭐라고요? P2분의 P0라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P2분의 P0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죠. 얘는 얘 더하기 얘잖아요. P 더하기 P.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 또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 자체가 실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이해 또는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